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SC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1억 7,682만 원이 증액된 126억 947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경기도 변경예시 통보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은 24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73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5천 38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액 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 수입, 주차 요금 등 2억 8,1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43억 636만 1,000원으로 24년도 당초 세출 예산 111억 7,348만 6천 원보다 약 28%가 증가한 31억 8,287만 5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부 복지타운 유지관리비로 청사시설 보수 및 관리 용역비가 2억 4,684만 6천 원,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을 공공보건시설 및 유지관리비 4억 8,8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로 3,218만 원, 진료소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4,938만 1,000원, 의약품 구입과 진료소 시설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35만 8천 원,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표충기 유지 관리비로 1,426만 원, 방역장비 유지 관리와 방역약품 구입비로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34억 288만 3천 원, 코로나 위탁기간 예방접종 시행비와 백신비 지원을 위한 13억 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진료의사 대행 업무 대행비 1억 4천만 원,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근로자 인건비 4,525만 5천 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5,48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650만 원,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관리 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제작에 3,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업 추진 여비가 1,600만 원, 의약품 구입비 5,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비로 2억 4,288만 4천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1억 9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억 2,8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 인력 인건비 6,747만 6천 원, 사업 추진 운영비로 1억 985만 8천 원, 사업 인력, 태블 PC 등 통신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수행 인력 인건비 2,500만 원,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 등록비로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보조원 보수로 2,487만 3천 원,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12억 6,450만 원, 모자보건 등록 대상자의 영양제 및 검사 지원비로 1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5억 700만 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2억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비로 610만 8천 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으로 800만 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6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6억 1,115만 원, 임신 산전 건강관리 지원비로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홍보비로 2,882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광고비로 4,606만 2천 원, 양방향 비상벨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전국민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2,1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요원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3,054만 원, 기초정신복지센터 자살 예방 지원으로 7,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9,085만 1천 원, 사후 홍보 및 프로그램 강사비로 5,0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환자 조호 물품 및 치매 검진비 지원으로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3,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의료 업무 수당이 7,596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억 6,296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1억 6,279만 4천 원으로 24년 예산보다 2,78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는 8,620만 8천 원, 직원 출장 여비 및 업무 추진비로는 6,788만 원, 문서 세단기 등 자산 취득비로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그 사업명세서 37페이지에 보면 송탄보건소 그 세외 수입 중에 보건 의료 수수료가 있는데 이 보건소 진료 수입 또 보건지소 진료 수입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액수가 그래도 좀 돼요. 이게 어떤 이 수입은 어떤 겁니까? 각각의 그 보건소나 지소에 진료소에 왔을 때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적성 검사라든가
그 네. 보건증 만드는 수수료가 네.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건소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진료소에서는 어떤 수입이 있어요? 아, 진료소에서도요. 9,600이나 돼 갖고 액수가. 아, 진료소에는 이제 65세 이상이며 자부담은 없는데 의료보험 공단에다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그 청구 금액이 들어오면 거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의료보험에서 주는 거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외 수입으로 복부 복지타운의 전기 사용료는 지금 보건소 외 다른 단체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기료 사용료를 그쪽에서 받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 잡은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그 제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뭐 액수는 크진 않은데 이게 전년도에는 2,400이었다가 337만 9천 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뭐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대상자 또한 의료 수급자인 경우에 생활비라든가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 병원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을 하는데 의료비는 뭐 진료비 뭐 5% 정도 되고 수급자이기 때문에 또한 의료비 내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있는 거고요. 대상자는 딱 2명 있습니다. 근데 평택 보건소에는 이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평택 보건소에는 그것까지 좀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한센인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60%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지급하는 거라 그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만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평택은 그 의료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지금 그 이거는 뭐 송탄보건소나 평택보건소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생해충 포충기 그 설치하고 유지하는 건 원래 보건소가 계속 해왔던 사업. 네, 네.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뭐 공원관이든 어디든 다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해요? 네. 공원은 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러지 않고? 네, 저희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12로 하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 12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 사실은 공무원이라든가 그 고덕 지역에 같은 하천 주변에 그 자연 생태 하천이라 그런지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이걸 좀 늘렸어요? 예산은 42대를 신규 사업으로 할 거고요. LH에서 96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면은 한 100대 정도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유지 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업체를 선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네. 하여튼 또 그 민원이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새 또 뭐 날씨가 더 더워지는 추세라 전에보다 또 그런 해충들이 더 많이 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빨라지고요. 빨라져서 예, 기온이 뭐 1, 2도 상승하면 모기들이나 해충들이 살아남아 있다가 증식을 많이 하고 발현이 일찍 되는 거죠.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수관과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정화조 있을 때에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의 모기 빈도하고 하수관과 사업을 해서 한 후하고는 굉장히 많이 네.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화조가 이제 모기 아주 산란하기 딱 좋은 공간이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영향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가 또 온난화 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이제 그 평택 보건소장님 전에죠 8대 때 하면서도 그 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기가 무슨 날짜 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기존에는 보면 뭐
뭐 6월 말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빠를 때는 뭐 5월 말에도 막 나와요. 그래서 뭐 평택 보건소든 송탄 보건소든 좀 그 기후의 그 변화를 보고 그 적절한 시기부터 좀 방역을 지금은 읍면동에서 이제 주로 그 해서 뿌리자 저기 소독하거나 이런 걸 읍면동에서도 작업을 하는 하잖아요. 부분 네. 구역이 있고요. 네. 저희 보건에서 관할하는 구역으로 이제 이분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겨울에 하여튼 그 살 수 있는 곳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좀 거꾸로 또좀그 살충제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네. 해서 좀 하는데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는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어느 정도 좀 신규로도 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보급이 됐어요. 이게 뭐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에 그 적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 정확한 규정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규정 안에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지금 있습니다. 송탄 보건소 관할에는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2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무 기관은 그 공공 의료기관, 공공 보건 의료기관하고 구급차, 그다음에 그 500세대 이상 그 공동주택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금 보급기는 그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그 공공 시설에서 그 설치하게끔 해가 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적재적소에 그 설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뭐 사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잘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이게 평택보건소나 뭐 송탄보 당연히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좀 올해 늘었어요? 줄었어요? 제가 보면 잘못 봤나 싶어요. 평택보건소는 줄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액을 저희는 2차 추경 때 대상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삭감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평택보건소는 이번 3차에 아마 3차 추경에 예산을 감액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실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곱하기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 국가에서 해주다 보니까 42만 원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금액을 많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이게 처음에 이 조례가 유정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이거 했던 네.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대상자를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범위를 확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좀 당장은 아니래도 그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예산을 더 늘리려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원래 계획됐던 예산이라면 좀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 그 11월 달에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100% 소득 기준 100%를 그 잡았었는데 그걸 120%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건강보험 그 수가가 그 청소년에 대해서 90%까지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이 많이 이제 그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90% 중에 10%만 내게 돼 있는데 거기서 또 42만 원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 좀 확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120%를 그런 지원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려온다면 150%라든가 이렇게 좀 늘리는 방안도 그렇다고 특별히 더 예산이 더 소모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확대를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예산과도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개
시스템이죠. 네네. 근데 이 진료소나 지원 지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1년 동안 복지부에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무유촌에 대한 걸 가지고서는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할 수 있는 약종도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마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82년부터 그러니까, 예, 이 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등 그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이거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이 뭐냐면, 그래 좋아. 1980년대 지금 우리 진료소들은 제가 봐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옛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제 아버님 따라서 그 돌아가신 분 있어서 내가 간 기억이 있어. 그 현덕면 어디에. 근데 깜깜했었고 하여튼 비포장이었던 데다가 그냥 그럼 아마 거기서 대중교통도 물론이고 자가용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네. 이해가 돼. 거기 근데 지금 24년도 즈음에 과연 이 시스템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팽성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네. 지금 송탄보건지소는 좀 어연 진료소도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서 보면 고덕, 동하고 고덕 거기 사실 거기를 그 농어촌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좀 고민을 물론 이제 나는 우리 보건중앙정부 당국이나 뭐 여기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도 이걸 효과적으로 하고 보건지소도 이제 뭐 보면 읍면동 보면 지금 공중보건의도 없어갖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러니까 문 닫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문 열고 뭐 좀 많이 오는 데가 2번 열고 그런 시스템 체계를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 말은 효과적으로 우리 보건 행정이 이게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체계가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시점에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우리 평택 보건소장님이나 또 뭐 관계된 좀 부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통폐합하는 거라든가 다른 무슨 뭐 이렇게 이동식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좀.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라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해나가려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대상자나 또는 그분한테도 혜택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네. 그 혜택을 커버하면서 시스템 체계를 가져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보겠습니다.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 사업인데 이거는 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의식이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요. 타전 연명 제도 같은 거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평택시는 몇 년 전부터 뭐 밀당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신청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설명을 들어요. 오시면은 설명하면 그 연명서를 가서 작성을 해드리는 거죠. 작성을 그럼 본인이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분이 보건소에 와서요? 와서요. 네. 그럼 그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돼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네, 문 연 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자 보건 지원에는 여러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8대 때 처음 의원 됐을 때 이 출산 축하 지원금을 좀 만들고 지원해 주는 걸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첫째야 50만 원, 둘째야 1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거 조례를 만들 때도 이제 예산 때문에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 정도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다른 시군이 그 전에는 굉장히 이게 낮았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중간 조금 뭐 중상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보다 대부분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지는 시점에는 좀 다른 시군과의 좀 형평성들을 보고 좀 지원을 좀 늘리는 것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우리 평택시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답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24년 전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0월까지 출산한 자에 대해서는 11월에 청구가 되면 11월 15일자쯤에 저희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출생 신고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이면 지출이 가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워서 이제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명수에는 12월 달 신청자까지 포함돼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추정해서 하신 사실은 거예요? 추정한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추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출생자는 1월로 2월이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내년에 이제- 하여튼 지금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찌됐든 추경에 뭐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하다 보면 100% 예측을 사실 못하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네. 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이 원활하게 돼야지 이게 의회에 신청했는데 돈 없어서 못 주겠다 다음 달 이건 좀 우리가 모양새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신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또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저희도 몇천만 원도 아니고 그 뭐 저희도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드리면 저희도 민원 안 받고 좋고 부연 설명하기도 저희도 어려운데요. 근데 인간인지라 얼마큼 출산을 할지 뭐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단가 계약을 해서 진행이 정확하지만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라 그거를 예측을 좀 어렵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좀 이해해 1년치를 정확히 주셨으면 예측하기는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네네. 이 상황을 봐서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하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은 좀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해주시고 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이혜정 송탄 보건소장님의 소회를 짧게 듣겠습니다. 1985년 8월 29일자로 시작해서 12월 30일자로 하면 39년 4개월 동안 19년? 너무 묵은지였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뭐 40년, 36개월 뭐 퇴직한다는 공람을 뜰 때 아니 이분들은 인간도 아닌가 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어려웠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소신은 뭐 화려하지만 번쩍이지 않고 또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소장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거는 무한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 여성으로서의 공직자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유인이 되서락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소신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39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을
공직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있는데 이해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